자, 이제 허가 기준 잠깐 보실까요? 허가 기준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 자, 허가 기준은 지금 바로 이 시간 끝나게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허가 기준은 여러분이 지문 이 주어지는 질문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 기준이 지금 보신 대로 입주자인지 입주자 등인지 하나. 그래서 여기는 주어진 조건 여러분들이 동의 요건은 지금 그것만 다시 한번 봐보죠. 입주자 등인지 아니면 입주자만의 갖는 권리인지에서 부분 하나 확인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동의 요건은 이 주어지는 대상 부분에 따라서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3분의 2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주어진 이 행위와 관련해 주어진 행위 변경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동의 요건은 입주자 등 입주자인지하고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를 여러분이 여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1번에 용도 변경부터 해서 좀 쭉 해서 마지막 6번의 중축 중설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따로 설명하기보다 여러분 좀 수고로움이 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현재 이 관련한 것은 1번의 용도 변경부터 해서 6번의 중축 중설까지 관련한 용도 변경부터 중축 중설까지 주어지는 개소별에 따른 질문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는 이 둘 중 이 관련 조합이죠. 조합은 입주자 등의 2분의 1, 3분의 1 있겠지만 입주자의 2분의 1, 3분의 1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현재 교재도 교재 가시면 그런 부분은 나누어 구분했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이 자료와 같이 정리하셔서 주어지는 행위별에 따라서 그걸 구분하실 수 있는가, 그 부분 여러분이 조금 수고로움이 동반되시겠지만 그 부분은 없고 그런 형태로 해서 주의를 정리 봐주시고요. 허가 기준 중에서 한 두 가지는 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분들은. 자, 일단 한번 쭉 확인하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용도 변경의 공동택 가보면 공동택 용도 변경은 지금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동택 용도 변경하게 되면 동의 기준 얼마를 줍니까? 때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그래서 동의 요건 하나 확인하시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쭉 해서 가시는데 여기는 허가 기준 중에 두 가지는 꼭 설명을 하고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나머지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좀 힘이 드실 수 있지만 좀 정리하신 걸로 하고 허가 기준 중에 두 가지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용도 변경의 지금 답안입니다. 용도 변경의 답안에 지문에 가보시면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일단 1번에 용도 변경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현재 그 중에 답안, 용도 변경의 지금 답안, 용도 변경의 지문의 답안인데 답안은 대상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고 이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해서 복리시설에 대해서 뭐 하더라? 용도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뭐 하더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한번 전체 한번 볼까요? 자,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용도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지금 지문에 가보니까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뭘로 용도 변경합니까?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라고 해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양가로나 단서 잠깐 볼까요?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 촉진법 및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용도 변경은 모든 경우가 공동택에 다 허용한 게 아니라 양가로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뭐가 가능하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이 답안에 지금 보실 건 일단은 먼저 이렇게 정리해 보죠. 자, 답안에 지금 살펴봤던 이 행위는 그와 같은 양가로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택에 한해서만 뭐가 가능하다?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는 크게 이제 보면 그 수치 관련한 부분과 관련했을 때 동의 요건은 얼마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전체 입주자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여기는 동의 요건은 여기는 전체 입주자입니다. 전체 입주자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여기는 동의권은 여기는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등이란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가 전체 입주자 등이면 그 지문은 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요건 2분의 1이 얼마가 되죠? 3분의 2. 그래서 일단 동의요건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상 시설에 대한 면적이 얼마 범위에 가능합니까? 그래서 각각 전체 면적이 얼마? 2분의 1의 범위다. 그래서 각각 전체 면적 전체 면적이 얼마? 2분의 1의 범위. 2분의 1이라는 건 절반에 해당 50%에 해당하는 만큼의 면적을 무슨 용도로 바꿉니까? 무슨 용도? 주차장 용도. 그래서 용도는 이제 주차장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겠다.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하는데 이때 주택단지는 모든 부대 봉시에서 이걸 허용합니까? 아닙니다. 용도 변경의 대상 시설을 제한돼 있죠. 그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봤더니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는 어린이 놀이터로 해서 기존에 4개였던 시설이 지난해 시험권 이번 24회 때 용도 변경의 대상 시설의 종류가 3개로 해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지금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대상 시설은 지금 보시면 주민운동시설하고요. 그리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그리고 지문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까지 해서 대상 시설은 몇 가지가 기존 4개였던 게 하나를 빼고요. 대상 시설 종류 몇 가지라면 제한했더라? 3가지.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의 도로, 그리고 그 용어 중에 기존에 23회까지 4개였던 게 하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었던 지문 용어 자체가 어린이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확인한 이유는 혹시나 이게 1번에 해당되는 이 용도병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여기만 국한해서 시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대상 시설을 쓰실 때는 이 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4개였던 게 몇 개로 줄었다? 3개로 줄었고 3개로 줄어든 지문 중에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고 있었던 23회 끝나고 여기 어린이 놀이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나 써야 될 지문이라고 한다. 만약 마지막을 물어본 부분을 만약 여기를 가로쳐 놓고 주관식 기입병의 지문을 뭐라고 쓰셔야 돼요? 어린이 놀이터로 씁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로 쓰면 정답 아닙니다. 그거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박스에서 현재 봤던 질문을 여러분 보시면 몇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의 요건하고 용도 그 주차장 변경 면적 범위하고 무슨 용도? 주차장 용도. 그리고 주차장 용도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대 봉시설 중 몇 가지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3가지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에서 현재 지문에 지금 다번에 나와 있는 박스 지문이고요. 지금 마지막 그 박스에 5번 이거는 모든 공동체에 다 허용된 게 아니라 양가로 단서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뭐더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용도 변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개축, 재축, 대소선은 쭉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의 파손, 철거, 그리고 부대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에 관한 부분도 주어지는 개소별에 따른 내용에 따라 그 조합 한번 정리해 봐 주시고요. 자, 혹시 지금 4번의 세대 구분은 요거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혹시 이제 보시면 여기 관련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혹시 나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 4번에 먼저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허가가 필요합니까? 신고가 필요합니까? 여기는 아까 봤던 규정 중에 무슨 규정만 들어갔습니까? 허가 기준이 필요한다는 질문을 정리했었고 자, 밑에 그 4번에 그 규정에 가보면
주택법 시행령 구조 1항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세대구역 공동택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 의미만 좀 설명드리면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세대구역 공동할 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가십니까?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할 때는 세대구역 공동택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이 사용검사 맡고 입주합니다.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서 세대구역 공동택이 아니었던 공동택을 어떻게 설치? 이거를 이와 같이 세대구역 공동택으로 이거를 설치하는 경우에요. 설치해서 두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설치란 이야기는 애초에 사업주체가 건물을 신축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태가 세대구역 공동택이 아니었던 공동택이 사용검사를 맡고 입주 후에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이거를 세대구역 공동택 용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사회에 따른 요건을 갖춰서 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 설치에 관한 규정을 밑에 보면 지금 가나로 설명했고요. 밑에 지금 당구장 표시를 설명해 놓은 것, 밑에 보면 이 당구장 표시를 설명해 놓은 것은 이와 같이 이 설치되는 경우에 갖춰야 할 요건 4가지 요건 부연 설명으로 수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택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설치한다, 충족한다. 그래서 가나다라 이거는 지금 보면 교재 시작할 때 이 세대구역 공동택 설치에 관한 유형을 할 때 한번 이거는 공부했었던 거고 여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게끔 좀 부연 설명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부분들은 실제 이 부분의 정리할까 여러분들 그 위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뭐 하더라 이때는 가와 나 그래서 이때는 이와 같이 설치하는 경우라면 지금 보신 대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이 가하고 나에 따른 2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설치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가번에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라면 해서 방가로 1번 내력벽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 밖이라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나번에 그 밖에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라면 가의 1, 2번인데 대수선이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경우라면 그때는 동의 요건 얼마가 되겠다는 해당 동의 거주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세대구역 공동택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주어지는 동의권에 관한 권리 행사가 누구인지 플러스 동의권 하나 확인하시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한번 참조도로 봐두셔서 4번 한번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설명은 지금 둘 중에 하나 이건 아니라 쭉 넘겨가시면 용도 페이지도 그 동의요건 구분하시고요. 여기서 추가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게 두 번째가 그 다음 밑에 있는 보시면 6번의 중축중설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중축중설을 설명해 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된 6번의 중축중설입니다. 중축중설입니다. 자, 6번에 이제 중축중설 해서 가번하고 나번인데 여기서는 그 중에 중축중설 관련된 부분에 가번입니다. 가번. 자, 가번에 가보시면 가번은 지금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하는 복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는 방가로 1과 방가로 2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방가로 그 가 중에서 방가로 1을 한번 볼까요? 방가로 1을 갑니다. 자, 방가로 1을 가보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축의 경우다. 그래서 중축은 지금 가나, 2가지 가나다, 3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에 지금 가니까 여기는 나다 해서 3가지 경우에 따라 중축하는 경우라면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번.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증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문항 그 지문에 나번. 시군구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뭐예요? 허가를 거쳐 증축할 수 있다. 봐주시고 여기 이제 그 중에 다번.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이 다번입니다. 다번에서 다번은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다번에.
답은 이제 보시면 공동택의 무슨 부분,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 공동시설로 중축하는 경우로서 통행안전 및 소음 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 지문에 무슨 부분인가요? 필로티 부분. 일단 그러면 답은 필로티 부분,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4개 동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동으로 봤을 때 1동부터 4동까지 몇 개 동으로 구성됐다? 4개 동으로 구성된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더라 해서 4개 동 확인하시면서 자,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얼마인가요?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필로티 부분은 뭘 생각하시면 필로티 부분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기둥이나 내력벽으로 들어 올린 구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4개 동 중에 지금 필로티 부분은 어디로 한번 국한해요? 4동의 필로티 부분, 4동의 필로티 부분이에요. 그럼 4동의 필로티 부분이 그러면 이 4동의 필로티 부분을 무슨 시설로 중축하는 거죠? 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뭘로 중축합니까? 주민 공동시설로 중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긴 이 필로티 부분이었던 이 부분이죠. 이 필로티 부분을 여기를 무슨 용도로 뭘로 여기를 중축한 여기를 주민 공동시설로 뭐 하더라? 주민 공동 뭐 하겠다? 중축하는 행위도 뭐가 필요하더라? 요건을 갖춰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동의 이 필로티 부분이었던 이 부분을 뭘로 중축합니까? 주민 공동시설로 중축합니다. 그러면 4동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 공동으로 중축하고자 할 때 필요 동의 요건은 누구의 얼마가? 그래서 4동의 필로티 부분을 중축하고자 할 때는 전체 1동부터 4동까지 전체 입주자 얼마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체로 봤을 때 전체 입주자 얼마? 3분의 2. 그리고 해당 동이란 건 어디예요? 이 4동 입주자 얼마 동의 필요합니까? 또 여기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4동의 필로티를 주민 공동실로 중축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 공동시설로 뭐 할 수 있다? 중축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는 요 중축 관련한 부분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를 여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입니다. 범위.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 공동시설로 중축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범위란 것은 요건은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범위에서 주민 공동시설로 기존의 필로티 부분이었던 이 부분을 중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3가지라는 건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중축할 수 있는 이걸 하나 더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조자료 한번 잠깐 보실까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보조자료를 한번 다시 보셔서 보조자료 쪽을 보시면 자, 보조자료 문항번호 8번입니다. 8번을 잠깐 보면 돼서 보조자료 문항번호 8번에 잠깐 가보실까요? 8번. 자, 보조자료 현재 그 자료의 문항번호 8번에 가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축 중설의 가번에 공동택 입주 공연의 봉실의 허가 기준란에서 1에 나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범위란에서 다음의 기준은 뭡니까? 모두. 그러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란 것은 몇 가지 현재 그 지금 여기 문항상 번호로 봤을 때 다음의 기준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두. 다음의 기준 모두란 건 3가지 기준을 뭐 하더라? 모두 충족한 이 0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축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가지 기준이라는 건 밑에 가보니까 3가지 크게 이 3가지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와 동그라미 3에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뭘로? 주민공동 중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뭔가요? 그러면
법에서는 주민공동체 종류를 법에서 16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그러면 주민공동시설 16가지 모두 그 16가지 시설 모두로 중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기는 그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중에 중축 가능 주민공동시설을 몇 가지로 묶어놨냐면 5가지 중에 5가지만 뭐예요? 중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수의 주민공동시설 중에 5가지 해당되는 시설은 뭐만 해당되냐면 일단 문항은 좀 진한 번호로 5개를 다시 정리하는 건 이제 보시면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소, 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 집회소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 그러니까 주민공동시설 중에 몇 가지 중에 해당되는 주민공동시설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수 중에 몇 가지,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주민공동시설이 5가지 외에 다른 주민공동 중축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1번, 2번. 자, 그러면 5가지 주민공동시설에 한했을 때 2번에 가봤더니 주민공동시설로 중축하는 필로티 부분 면적 각각의 해당 주택단지 내 필로티 부분 총 면적이 얼마? 100분의 30. 그럼 여기는 이제 100분의 30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100분의 30 이내라는 것, 이 필로티 부분이요. 이 부분이 필로티 부분이 4동만 기타 다른 동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동 전체, 이 1사동 전체를 봤을 때 필로티 부분 면적에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요? 100분의 30을 넘어가는데 100분의 30 이내, 100분의 30 이내만 가는 거지. 이 필로티, 이 중축하는 면적 범위가 100분의 30 이내지 100분의 30을 넘어가서 안 되는 이 30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하고 세 번째입니다. 자, 주민공동시설 중축 면적을 해당 공동체 바닥 면적에 산입할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않을 거라서 세 번째는 뭐가? 용적률이죠. 자, 뭔 문제가 있냐면 자, 기존은 여기 이 필로티 부분이었어요. 이 필로티 부분이었던 이 부분, 이 바닥 면적이죠. 이 기존의 이 필로티 부분일 때 이 바닥 면적,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할 필요 없는데 이제 뭘로 중축했다면 이제 여기를 이 기존의 필로티 부분, 이 부분은 바닥 면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뭘로 했다? 주민공동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서 중축했다면 이제 이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하죠. 산입법은 무슨 문제가 수반돼요? 용적률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닥 면적에 산입하더라도 용적률에 관한 이 기준에 관한 위반이 된다는데 위반이 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건은 여기서 말하는 용어로 정한 범위라는 거 이 세 가지. 다수의 주민공동 몇 가지만 제한적으로 5가지만, 그리고 이 필로티 부분의 이 단지 내 전체 얼마 범위 내에서 30분의 1 이내, 바닥 면적의 산입에도 어떤 기준이 위반되면 안 돼요? 용적률이 관계법령 위반되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도 보신 대로 지금 마지막 이 보조자료 문제 4번 잠깐 볼까요? 4번을 잠깐 봅니다. 근데 보조자료 문제 4번. 4번은 지금 지난해 회차가 좀 빠져버렸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이 4번 문제는 지난 23회 바로 전에네요. 23회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 현재 여기에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물었던 것으로서 이 4번에 가보시면 자, 공동택 관리 법령상의 요건을 갖춰 A 공동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이 뭘로 중축한다고 그랬어요? 입주자 집회소. 그러면 방금 봤던 대로 입주자 집회소는 요 5가지 주민공동시설 중에 하나가 되는 입주자 집회소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입주자 집회소로 중축하는 경우에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영어 또는 숫자를 쓰셔라 그래서 여기는 그중에 지금 관련 개정 여기서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뭘 만들었나요? 그래서 여기 23회 주관식으로 문제를 물었던 것은 여기 어디에서 2번하고 여기 3번에서 숫자 용어 쓰기를 물었던 부분으로서 1번 입주자 집회소로 중축하는 필로티 부분 면적 각각 해당 주택단지 안에 필로티 부분 총 면적의 100분의 얼마? 100분의 30에서 기역은 30을 니은 이에 따른 입주자 집회소 중축 면적을 A 공동택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니은과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법이 위반되지 아니할 것. 그러면 여기 니은에 들어갈 건 뭐가 들어가요? 뭐가 위반되면 안 돼요? 용적률이 위반되지 않을 것 돼서 여기다 들어갈 숫자 기역에는 뭐가 들어가면 기역은 30이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은 뭐가 들어가면 여기는 용적률이.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주관식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여기 이 동의요건으로 이 시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하는 보험에 따른 이 세 가지 충족 요건 중에 2번, 3번 관련 이 범위하고 용적률을 주관 쓰는 거를 지난해 물었던 부분으로서 문항 4번 설명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문항 4번까지 정리하거든요. 이제 이 신고 이 허가죠. 그래서 허가는 지금 설명을 따로 한번 드렸던 게 지금 두 가지 중에 설명드렸던 게 먼저 용도 변경 관련 여기 이 네 가지 관련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세도 문제는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정리한 거고요. 그 두 번째 설명을 드렸던 건 증축 중설 관련해서 그중에 가번의 반가로 1번에 요 다번에서 허가는 지금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 두 개 이외의 지문은 여러분들이 좀 속으로 오시겠지만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어지는 이 행위 종별에 따라 동의 요건하고 그리고 동의권 행사 이거를 뿌라 조합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한번 이거 묶어서 한번 정리하시고 교재는 또 이제 보시면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박스로 해서 이거를 묶어서 지금 정리해 놓으셨죠.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있다면 교재를 보셨을 때 교재는 지금 이제 105페이지 그래서 교재를 보셨을 때 페이지 105페이지에 보시면 대상 개소별에 따라 이 행위별에 따라 동의요건 쭉 기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박스표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황 이거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큰 틀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좀 정리가 되셨다고 한다면 이제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통해서 한번 전체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 가장 지금 나눠드린 이 박스표에 관한 허가 신고는 현재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그 박스표를 그대로 놓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지금 특히 이 허가는 좀 색깔을 좀 진하게 음영을 준 부분들을 보면 동의권하고 그리고 동의에 관한 종족수를 조금 여러분이 좀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좀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교재 보시면 문제 106 107, 108, 109 쭉 한번 여기는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교재도 이제 보시면 110페이지 지금 방금 설명도 지난해 기출이 됐었던 문제 적중 예상 문제 주관식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1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현재 이 문제 여러분 이 지금 주관식 문제 따로 자료 통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저걸 보시는 저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근래 이쪽에 출제가 출제가 좀 주저했던 부분들인데 지난해가 주관식으로 좀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한동안 출제가 많이 이 박스표에서만 4문제가 출제가 됐던 적이 있을 만큼 출제 빈도가 높았는데 그 좀 빈도가 좀 떨어지다가 근래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박스표를 통해서 한번 지금 여기 정리해드렸던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정리하시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교재로 모아진 그 동의요건 행위별에 따른 동의기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챕터 4장으로 가면 관련 벌칙이 나옵니다. 벌칙. 자, 이 관련 행정형벌하고 과태료 한번 잠깐 확인해 보실까요? 자, 벌칙은 지금 보시면 1번부터 해서 문항 7번까지 이제 해서 행정형벌 과태료 관련 1년에 3년 3천만 원에서부터 마지막 과태료까지 이제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리를 하시는데 부분들은 자, 하자 지금 관련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벌칙. 벌칙은 지금 보시면 벌칙은 1번의 행정형벌부터 마지막 7번의 과태료까지 해서 7가지 관련 행정형벌 과태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벌칙은 빈도는 지금 그리가 높지 않다는 건 빈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은 벌칙 관련 교정은 지금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게 9회 때 한번 9회 한번 출제했었고요. 9회 한번 출제했었고 그리고 19회 때 그 출제는 전체 봤을 때 회차로 봤을 때 전체로 2번 나와 있어요. 그 23회 시험이 시행되는 동안까지 이 행정형벌 과태료 쪽에서 문제를 만들었던 건 딱 2번.
9회 때 한 번 하고 묘환이 또 19회 때 한 번 냈어요. 뭐 회차로 간다면 29회 때 나올까요? 뭐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일단 그래서 문항이 두 문제가 나왔다는 건 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순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잠깐 넘겨서 가보시면 넘겨서 여기서는 전체를 정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 빈도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여기는 그 네 가지 중에 4번을 갑니다. 4번. 4번에 가시면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보시면 그럼 여기는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보면 그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사유는 보니까 그래도 다른 사유보다는 적습니다. 1천만 원의 벌금의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살펴봤더니 1번에 기술 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 행위를 한 자입니다. 두 번째,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문항 1번, 여기서 이제 문항 1번에 기술 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 행위를 한 자예요. 한 자. 여기서 말한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치관리 공부하실 때 자치관리가 갖출 인력 장비를 법에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치관리에는 무엇도 포함합니까? 공동주택관리기구, 즉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했다라고 얼마가 됩니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가시면 지금 현재 지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않은 자. 그러면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 모두 배치합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는 규모가 있죠. 최소 규모가 어느 규모 이상이 된다면 그래서 규모가 의무관리 대상이죠.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에는 누구를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 등에 배치하는 건 여기는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한다죠.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 법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 관리사무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관리사 이번 이 시험을 통해 주택관리사 보를 취득하시거나 주택관리사를 취득하셨을 때 이 주택관리사 보를 공동주택에 꼭 배치하는 그 배치 규모를 물어봤을 때 어느 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꼭 배치한다. 그런데 배치해야 하는 자가 배치하지 않았다라면 얼마입니까? 1천만 원 벌금. 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배치되는 대상자 중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자치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배치되는 대상 배치를 시켜야 하는 자를 주었을 때 만약 지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입주대표회가 소장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무슨 관리 방식인 경우에 입주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합니까? 그렇죠. 여기는 해당 관련 법령에 가면 단서가 뭐라고 하면 여기는 자치관리라고 그래요. 자치관리. 그래서 자치관리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자치관리라면 이 규모 공동주택 누가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에 배치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한 배치해야 할 대상 네 가지를 두고 있는데 그 넷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가 배치하지 않았다면 해서 지금 1번, 2번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이유는 왜 그렇냐면 지금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기타 그러면 가장 원하는 뭐예요? 1번부터 해서 마지막 7번까지 전체 위반 행위 종별에 따라 벌칙 과태료를 다 기억해야 되는 건 맞는데 빈도가 높으면 거래가 더 정해 빈도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온 걸 거래하기 하기에는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많으니까 사유가 그리 많지 않은 경우만 이 두 가지가 혹시 여기서 국한해서 다음 중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사유끼리의 짝짓기가 가장 최상위죠. 출제 문제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둘 중에 이 두 가지 사유가 혹시 다른 1년 1천만 원의 사유로 들어가서 아닌 걸 할 때 비교 지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확인하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 가봅니다. 과태료.
자, 그 다음에 과태료를 가보니까 총 과태료 3가지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보니까 과태료는 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 원의 과태료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자, 과태료는 지금 보니까 과태료 규정은 보니까 문항에 지금 5번입니다. 5번은 얼마인가요? 2천만 원 이하. 6번은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7번이 마지막에 되는 과태료 얼마? 질문은 500만 원 이하.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문은 지금 보시면 총에서 과태료는 3가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과태료는 일단 정리했을 때 지금 19회 때 지금 2번이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19회 때 문제 물었을 때 여기서 시험을 냈었어요. 시험을 어떻게 냈었냐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해서 지문을 물었던 부분들인데 지문은 과태료 좀 교재 잠깐 봐보실까요? 교재 문제 잠깐 뒤쪽으로 한번 갔다 다시 오실까요? 교재 가시면 문제 5번입니다. 5번은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현재 115페이지 문제 5번에 가면 5번이 실지 이때 이 과태료 관련 규정에 출제가 됐던 문제가 현재 05번의 문제인데 자, 유형을 한번 먼저 볼까요? 자, 공동택관리법령상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단 가중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9회 때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일단 그 문제 잠깐 놔두시고 자, 그러면 과태료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1천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그러면 과태료는 요 규정 3가지를 모두 정리합니까? 이래서는 비효율적인 뭐는 버립니까? 선택은 2천만 원 가져와야 되고 1천만 원 가져오고 뭐는 버립니까? 500만 원은 버립니다. 대신 500을 버리는 전제는 뭐가 정리됐다는 거예요? 2천만 원하고 1천만 원을 정리하는데 자, 그럼 지문에 자, 그러면 1번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장기 조성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가 있고요. 2번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의 하자 보수 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장기 조성 계획에 따라 시도이사 따라 장기전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4번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이 시도지사로부터 공동택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번은 의무관리된 공동택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냐거나 거짓으로 공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답은 보니까 동그라미 2번으로 처리해 놓고 한 장을 잠깐 넘겨서 해설에 가보니 이렇게 정리해 놓았었죠. 한 장을 넘겨 해설에 가보니까 지금 1번이 나와 있고요. 1번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4원 얼마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현재 몇 번? 1번이죠. 그래서 여기 현재 05번의 문제로 보았을 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몇 번? 동그라미 2번. 그리고 1번이 지금 1천만 원. 나머지 3번, 4번, 5번이 얼마? 500만 원 과태료에서 일단 이렇게 정리. 유형은 이렇게 실제 출제 문제니까 이런 유형인데 지금 2번만 요 문항만 다시 보죠. 2번 문항에 5번에 2번 문항만 다시 하고 다시 원위치 이쪽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2번에 지금 사유를 보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냐면 하자 보수 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지문은 2번 나와 있고요. 자, 2번 지문을 확인하고 다시 교재 페이지 112페이지. 그러니까 5번에 이제 가시면 2천만 원의 과태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 냈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사유가 몇 가지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사유가 몇 개? 사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유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1천만 원의 과태료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 7가지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가지 과태료 관련 부분 쭉 기술하는 것 중에 이제 보시면 1번. 여기서는 그 중에 500만 원을 버리자고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고 1천만 원 중에 그 중에 문항 1번입니다. 1번.
1번은 공동체 관리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1번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업무를 안 넘겨줬네? 그러면 과태료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를 여기 앞에 조금 그 단서 요건이 빠졌는데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업무 인수인계는 법에 따라 관리조치는 업무 인수인계할 때 몇 가지 항목을 넘겨줍니까? 7가지 항목을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여기서 물은 거는 그 7가지 항목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은 여기 업무 인수인계 기한입니다. 기한이에요. 법에서는 관리조치에 관한 업무를 몇 개월이나 업무를 넘겨줍니까? 업무를 1개월 이내 관리조치가 변경이 됐다면 1개월 이내 관리 업무를 인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은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항목을 넘겨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기한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1개월 이내 업무를 넘겨주라고 했는데 요 기한 이내 인계하지 않은 거를 말하는 거지 항목을 넘겨주지 않은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의미만 확인하시면 돼서 여기 인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목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얼마 기간 이내 1개월 이내 업무를 인계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 과태료 얼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에서 1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2번 봤고요. 3번, 4번, 5번, 6번. 6번은 부당하게 관리사무소장이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에서 문항 6번. 여기서 부당하게란 것은 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조치 업무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했으면 어떻게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은 현재 6번도 하나 그 의미만 좀 설명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게 소장을 해임 그 이야기 전에 뭐가 있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관리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어떻게 된가요? 관리사무소장은 그걸 누구에게 부당하게 간섭을 했을 때는 관리사무소장 그거를 누구에게 보고하게 돼 있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당하게 간섭을 했다면 해당 관리사무소장은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하고 사실 조사 의뢰할 수 있죠. 그럼 의뢰를 받은 시장, 군수청장이 보고하고 사실 조사의 의뢰를 받아서 사후 조치를 하죠. 그럼 사후 조치했다가 누가 분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고하고 조사 의뢰한 누가 관리사무소에 불리하게 처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제를 보시고 6번을 들어가야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조사, 보고하고 사실도 의뢰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을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관리사무소. 그래서 법에는 그와 같은 보고하고 사실조사 의뢰했다는 것을 이유로 누구를 부당하게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 요구한다. 누가 해임하거나 여기선 6번에 하거나 요구한 자랑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누가 그럴까요? 여기서 누가 요구하거나 여기를 했으면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여기는 의미만 확인하시면 여러분 좀 시간이 잊어버리기 덜 하니까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국에는 보시면 누가 부당하게 간섭을 입주자 대표에게 했기 때문에 보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조사 후에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에 따라 쉽게 말하면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라면 소장을 해임해서는 안 되고요. 위탁관리라면 주택관리업자에게 해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자치관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장을 해임해서 안 되고요. 위탁관리라면 주택관리업자에 해임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번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존총은 이 법 공동관리법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정리는 몇 가지인가요? 지금 보니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몇 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7가지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정리하시면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현재 2천만 원 하나가 있어. 이거를 뺀 하나 7을 뺀 나머지는 다 얼마로 밀어버리면 돼요? 나머지는 다 500만 원으로 가면 정답 맞추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대신 뭐가 정리돼야 돼요? 하나 7 정리. 그러면 정리는 여러분 이 벌칙에서 뭐를 정리하자? 방금 보셨던 대로 1천만 원의 벌금 이 두 가지 좀 정확히 정리해 놓으시고 과태료 쪽에서는 뭐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 없고요. 그리고 1천만 원은 방금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건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이게 좀 시간이 이해가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이 크게 기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최소 이 벌칙 과태료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가로 1, 방가로 2, 방가로 3에서 1천만 원의 벌금 둘 그리고 2천만 원 하나, 1천만 원 7.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만드는 건 가장 최상. 그래서 혹시나 여기가 아닌 이 세 개 지문이 또 다른 벌칙에 또 비교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벌칙 과태료는 1천만 원의 벌금 둘, 2천만 원 과태료 하나, 그리고 1천만 원의 과태료 7 정도 정리해서 벌칙은 그 정도만 정리하시게요. 그래서 빈도는 그리 높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정리해서 확인하시게 부분들은. 그래서 벌칙 과태료 그 정도 정리하고 교재 가시면 114, 115 쭉 해서 116 나와 있죠. 그리고 117부터 주관식 문제라는데 그래서 뭐 숫자 쓰기 뭐 지문 나와 있는 것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챕터 4장 벌칙 규정까지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